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그 6주 차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군요. 오늘은 이제 그 설명문을 여러분들이 쓴 글을 가지고 이제 서로가 첨삭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설명문에 대한 것은 이제 요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자기 소개서, 자기 설명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것도 설명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1차 시는 저번 주처럼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려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첫 시간부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자, 먼저 설계의 선택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설계의 선택. 환골 탈태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솔개가 40년 정도를 살게 되면 이제 발톱도 닳아서 무뎌지고 날개는 무거워져 날기도 힘든 그런 볼품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솔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변화와 도전을 선택한 솔개는 바위산으로 날아가 둥지를 틉니다. 솔개는 먼저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마구 쪼기 시작합니다. 쪼고 쪼아서 낡고 구부러진 부리가 매끈하고 튼튼한 새부리가 거기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부리로 자신의 발톱을 하나씩 뽑습니다. 그렇게 낡은 발톱을 뽑아버려야 새로운 발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깃털이 나도록 그렇게 생사를 건 130여일이 지나면 솔개는 새로운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그런 이야기,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글이죠. 용기를 주는 글이고요. 그런 나레이션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솔개는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그밖에는 살지는 못해요. 길게 살아야.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해석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글을 가지고 내 설명문처럼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소개라는 건 자기 설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과연 잘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일 건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 우리나라 사람이 우울감을 경험한 것이 13.2%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고 기쁩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매우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춘이에요. 그런데 왜 불안하고 왜 미래가 아직 학생인데도 왜 취업을 걱정하고 왜 학점을 갖다가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여러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다 볼 적에 선진국에 전혀 떨어지지 않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못 봤는지도 모릅니다. 선거도 얼마나, 그렇죠? 아무런 말썽 없이 사람들 거리, 개인 간의 거리를 잘 지켜가면서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로 세계가 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만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갖다 믿으세요. 그리고 이 사회를 바라보세요.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의심스럽지, 학문이라는 뭔 줄 아십니까? 의심스럽지 않은 곳에 의심을 둘 적에, 불의처 의심스럽지 아니하는 곳에 유의, 의심을 둘 적에 학문은 비로소 여기서 나가 진보를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사 연암 선생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그런 그 풍경을 보면은, 산에 가서 좋은 풍경을 보면은, 야, 참 그림 같다 그럽니다. 그죠? 그림 같다. 근데 그 그림이 저 산수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산수가 그림에서 나왔습니까? 무엇에서 나왔죠? 산수에서 그림이 나온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진짜인 산수를 보고는 그림 같다고 얘기를 했냔 말이에요. 연암 선생의 얘기입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건 무엇과 같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가짜라는 거란 말이에요. 비슷하다도 가짜라는 말이에요. 자네들이 산수도 모르고 또 그림도 모르는 말일세. 강산이 그림에서 나왔겠는가? 그림이 강산에서 나왔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산수를 보고 그림 같다고 하니 이런 얘기를 연암 선생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입입니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가짜다고. 사입이라는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즘에 만들어진 말도 아니고 일본 말도 아니에요. 2500년 전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가 한 말. 공자는 사이비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이비는 누구냐? 마을에 향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향원. 마을 향자에다가 이제 근원원자를 썼지요. 그 마을에 으뜸인 사람이에요. 2장 정도 되는 겁니다. 마을의 주장자. 이 사람이 말이야, 나 이 정도면은 2장 잘하는 거 아니겠어? 또 사람들도 아유 뭐 그 정도면은 잘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30%는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관청에 끌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할 적에 관청에서 너 계속 그러면은 너 감옥에 집어넣겠어. 이해의 분기점에 서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 그 해로운 곳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입입니다. 비슷했지요. 군자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군자가 아니었잖아요. 자기 이득을 갖다 취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공자는 이 사람을 가장 싫다고 그랬습니다. 왜 가장 싫으냐? 이 사람이 처럼 행동을 하면 모두가 다 30%는 거짓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라가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도덕은 아예 그 길을 안 가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이 도둑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그런데 이 사람을 군자인 척 한단 말이에요. 마을의 이장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길을 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도둑보다도 더 나쁜 것이 바로 이 향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비슷하지만 그러나 가짜인 사람이다. 우리 사회에 비슷한 가짜 정말 많습니다. 사이비들. 사이비 교수 흔합니다. 사이비 선생 흔합니다. 물론 사이비 학생도 있죠. 사이비 사장도 있고요. 비슷하지만 그러나 가짜인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죠. 연암은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 연암의 시대 1700년대를 바라보는 게 이렇습니다. 자신의 지체와 문벌을 과시하며 청나라 지배의 한족을 경멸하는 것이 일망이요. 일망이라는 것은 망령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상투를 가지고 중국인의 변발과 의복 등 풍속을 비웃는 것이 두 번째 망령된 행동이에요.
멸망한 명나라에게 급신거리면서 청나라를 갖다가 기만하는 것이 산망이요. 세 번째 망령된 행동이라 이겁니다. 명나라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미 청나라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청나라에게 인조가 남한산성에 내려와가지고 삼두고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은 어땠습니까? 명을 숭명배척이었습니다. 명나라를 숭상하고 청나라를 배척했어요. 왜? 명나라가 임진왜란때 우리를 도와줬다 이거야. 그리고 한족이 다스렸다 이겁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이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글자 깨나 좀 안다 하여 상대편을 얕잡아 보는 것이 사망이고, 한자 좀 안다고 해가지고 글자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얕잡아 보는 거죠. 글을 읽었으면 읽을수록 더 고개를 숙여야지. 어떻게 망령된 행동을 합니까? 중국의 선비들이 청나라를 섬긴다고 탄식하고는 고고한 죄하는 것이 오망이다. 가장 참지 못한 것은 두루뭉술 인물을 상대하는 일, 구분반을 썩은 겨자씨 무리들이, 구분바늘이에요. 바늘 구분바늘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썩은 겨자씨예요. 겨자도 작은데 그것도 마저 썩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모두들 너무나 미워하였네. 누구를 미워했느냐? 연암을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연암의 처남이 이재석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연암 선생이 옳은 얘기라니까 그걸 그렇게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 좋지 않게 봅니다. 모두가 다 예스를 할 적에 노르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다 노를 할 적에 예스라고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세계에서는 그래야지 됩니다. 선생님의 잘못됐던 것을 내가 지적을 해야만 새로운 학문의 세계로다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옳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를 갖다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벽 없는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사람이 벽이 없다면 버림받은 자일 뿐이다. 무릇 벽이라는 글자는 질병이 따르고 치우침이 따르니 병이 편벽된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홀로 나아가는 정신세계를 갖추고 전문적인 지혜를 익힌 자는 왕왕 오직 벽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연암의 제자인 초정 박제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벽 하나쯤은 가지세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신불자 마음으로 뉘우치지 마세요. 면불게 얼굴 붉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얼굴을 붉힙니까? 아무 데 가서나 허리 굽신거리지 마세요. 요불굴. 신불참 면불게 요불굴. 송총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총스님. 자, 이거 보세요. 일수사견이라 하나의 물도 네 가지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경사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일경사심, 일경사견 전부 다 같은 건데, 쉽게 설명하자 그러면 제 눈의 안경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수사견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을 보면 물이지요. 그런데 저 하늘에서 보면은 그 물이 얼음처럼 생겼습니다. 비단 그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보면 그게 뭡니까? 지네 집이죠. 물고기가 보면 지네 집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도깨비가 보면은 그것이 불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보는 여러분의 모습과 아버지가 보는 여러분의 모습과 친구가 보는 여러분의 모습과 내가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고집이 세다고요? 상대적입니다. 고집이 진짜 센 사람 앞에 가면 고집 안 세요. 그리고 그 고집을 갖다가 내가 세우다고 하는 사람이 봤을 적에만 그 사람이 고집이 센 거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르다는 말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얼굴 보는 것만 가지고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나를 갖다 맨 처음에 싫어했던 사람이 점점 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맨 처음에 나를 봤다가 좋아했는데 나중에 점점 싫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거의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고정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정확히 봐라. 내가 그 정확하게 이 세상을 보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가 뛰어난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석회는 물에 축축해야지만 그 탑니다. 석회는 성질이 그렇습니다. 오칠은 축축한 속이라야 마릅니다. 그렇죠? 오칠을 해놓으면 그 축축한 데서 말리는 거지 햇볕 쨍쨍한 데서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상으로 척안을 돌려봅니다. 송곳 뾰족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돋보기로 보면 앞이 뭉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밤하늘의 별은 반짝인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밤하늘의 별 반짝이지 않습니다. 1년은 365일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365.2422 쬐끔만 나갈 겁니다. 그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왜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까? 궁상각치우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1에서 10의 중간은 5가 아니죠. 5.5가 맞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멀고 먼 관계라고요? 따지고 보면 행복의 한자 행자는 휙 하나를 갖다가 빼면 매우 신자가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요. 이토게이치라는 사람이 삶을 바라보기 8단계인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읽어보세요. 맨 처음에는 나무를 그대로 나무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그냥 나무로구나. 두 번째는 나무의 종류나 모양을 봅니다. 아, 이게 은행나무로구나. 은행나무는 암놈과 순놈이 있어야지 은행이 열립니다. 아, 은행이 여기 나무가 안 열리는데 보니까 이거는 얘는 순놈이구나. 은행나무 암놈은 이 바람이 잘 통하게끔 열매가 썩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어요. 가지가. 이거는 암놈이에요. 순놈은 곧장 올라갑니다.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어떻게 흔들리는가 보는 거예요. 나무가 흔들립니다. 즉 뭐가 왔습니까? 바람이 왔습니다. 외부 세력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섯 번째는 나무에서 승화하고 있는 생명력을 봅니다. 나무가 있는데 옆에서 바람이 불어도 이놈이 굳건하게 그걸 지키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도 눈이 오는데도 얘가 그대로 다 상록수로 있습니다. 이런 걸 보라 이겁니다. 그럼 나무에서 거기에서 생명력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잣나무는 겨울에 그 모진 눈보라가 닥치더라도 꿋꿋하게 푸른 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모습과 생명력과 상관관계에서 생기는 나무의 사상을 본다. 나무에 거기서 사상을 보는 거예요. 이제. 아, 굳건하구나. 겨울이 지났는데도 얘는 흔들림이 없구나. 국화라는 것은 늦가을에 초겨울에 피는구나. 아, 여기서 군자의 기질이 있구나. 이런 사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를 흔들고 있는 바람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제 바람을 보는 겁니다. 외부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비바람을 보는 거예요. 폭풍 한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이제 나무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의 외부 세계도 보이는 겁니다. 같이 두 개를 아우러 보는 겁니다. 여덟 번째, 나무를 매체로 하여 나무 저쪽에 있는 세계를 본다. 나무, 바람, 세계로 나갑니다. 세계는 나무, 바람, 나무와 바람을 외워선 세계입니다. 세계가 보이면은 나무는 이제 저절로 보입니다. 그때 가서야 나무가 비로소 내 마음에 와서 앉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밖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를 보고 여러분들이 있는 대한민국을 보고 그 가정을 벗어날 때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소개를 하는데 그냥 내가 단순하게 나는 누구누구의 어떤 분의 아들이고 나는 어떤 대학을 다니고 그것만이 생각을 했는데 나를 갖다가 펼쳐보면 그 세계는 무한한 것 속에서의 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계와 여러분들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존재가 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르네 마그리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분명히 파이프죠. 여러분들이 볼 때 파이프죠. 근데 이건 왜 파이프가 아닙니까? 이거 그림이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파이프라고 할 적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파이프 그거와 이거는 똑같습니까? 다르죠. 이런 것이 바로 생각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찰이 만들어낸 겁니다. 파이프도 이것은 파이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고
이런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앉을 적에 내가 무엇을 글을 써야 되느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쓴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소개서가 여러분이 아닐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20분이 됐네요. 이 혈류규칙 두 번째는 요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7주차에 하죠. 다음 주에 지금 시간이 20분이 지났으니까요. 다음 2차 시에는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뽑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더 올려놓겠습니다. 첨삭 평가지표를 올려놓으니 이 첨삭지표 평가표를 같이 한번 보기 바랍니다. 2차 시에 보도록 할게요.